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백데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에 일단 3000번 3일 패션을 하고 나서 백데이터 설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습의 첫 번째 단계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4페이지에 있는 수행 내용을 보면서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만들 겁니다.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자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 이제 해 놓으시죠. 여러분 실행하실 때 사용 급수는 FAT 1급으로 1급 이상으로 해야 돼요. FAT 2급이나 이렇게 낮은 급수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급수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시험 볼 때는 FAT 1급 메뉴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FAT 1급으로 해놓으면 시험 볼 때의 메뉴하고 똑같다.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우리가 새로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사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딱 누릅니다. 회사 등록. 그러면 회사 등록 화면으로 짠 하고 가는데 이미 뭐 회사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지워지니까. 예. 지금은 남이 쓰던 홀더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백데이터가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백데이터 한 번도 설치한 저 자리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깔은 자리.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회사 등록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문제에서 보니까 코드를 3000번으로 하라고 165페이지에 있어요. 예, 그래서 3000 하고 입력을 해봅니다. 예, 3000번. 예. 자, 불안하다. 왜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3000번으로 깔았다가 그걸 지웠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백데이터가 다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새로 안 깔았을 때는. 자,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 3000번 하지 마시고, 자, 3333번을 씁시다. 3333.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가 또 살아나면 또 귀찮으니까 새로 깔고. 자, 3333 하시고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이죠. 네, 그대로 쓰죠. 가로 열고 주 3일 패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고 주식회사니까 법인 0번에서 엔터 치시고 사용, 사용해서 엔터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을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추가사항에 입력할 것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기본사항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연도 165페이지 보니까 회계연도가 6기래요. 6기. 그러면 여러분 6하고 엔터 치시고 기간은 2019 했더니 나머지 날짜는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네, 그럴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엔터로 이렇게. 자, 아무래도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를 쓸 때도 이 숫자 키패드 옆에 있는 이 엔터를 쓰고요. 숫자를 입력할 때는 당연히 문자키에 있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숫자 키패드에 있는 이 숫자를 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 키패드를. 네. 자,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거 쓰지 마세요. 동작이 느립니다. 문자키에 있는 숫자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 자,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106 하이폰은 안 넣어요. 숫자만 넣습니다. 81 19636 이렇게 숫자만 넣으면 앞으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양식에서는 하이폰 생략. 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모든 항목에서는 그냥
하이픈 빼고 숫자만. 네. 자, 법인 등록번호. 거기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 중간쯤에 보니까 있습니다. 110 111 0634 752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하이픈 안 넣습니다. 자동으로 되죠. 자, 대표자 이름 김민채 타자하시고, 다음 셀로 넘어갈 때는 엔터입니다. 엔터. 내국인 맞으니까 엔터. 대표자 주민번호가 혹시 있나요? 없네요. 없는 건 그냥 엔터. 자, 우리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 인터넷 검색으로 넣는 방법은 물음표 단추나 F2를 누르면 되고, 직접 타이핑을 우편으로 무시하고 타이핑해야겠다 그러면 그 옆에 큰 텍스트 박스에다 그냥 타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검색을 한번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넣으면 좋은 점은 뭐냐? 여기 세무서하고 지방 법정 코드 이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하면 13번과 14번이 자동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사업장 주소 옆에 있는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은 도로명 주소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혹시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면은 이것이 안 뜨면 안 된다. 인터넷 조회가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자, 안 나와 있는 분은 불가피하게 그냥 타자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 조회가 있으신 확인하시고, 자, 여기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여기 시군구에서 용산구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용산구를 이렇게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타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한강대로 117, 한강대로 띄우고 117이면 띄우고 117, 붙여서 117이면 붙여서 117,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컴퓨터에 따라서는 좀 늦게 검색이 되는 자리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주시고, 검색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옆에 적용 단추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엔터 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3번의 세무서와 지방세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용산세무서, 용산구청이 자동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자, 전화번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어진 자료에. 02하고 엔터를 한번 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3489는 그냥 넘어갑니다. 310. 팩스도 있네요. 02하고 여기서는 엔터를 한번 쳐줍니다. 3489 31 41. 마지막에 또 엔터를 치네요. 자, 업종 코드는 그냥 타자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업종 코드 그냥 지나가시고, 없어요 업종 코드가. 그래서 업태를 직접 타자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사업의 종류에 업태와 종목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태는 도소매 엔터 치고, 종목에 와서는 의류하고 엔터 치는 거죠. 자, 세무서하고 구청은 제대로 됐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설립 연월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지만 혹시 나와 있나요? 추가로 준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시고, 개업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습니다. 2014. 똑같다고 되어 있나요? 같은 날짜로 입력합시다. 그러면 2014 1117. 날짜도 연도는 4자리, 월은 2자리, 일 2자리로 입력하면 지가 자동으로 자릿수 채워져요. 2014 1117.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프로그램에서는요, 날짜 같은 거 입력할 때도 만약에 8월 29일이다 그러면
0829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8하고 엔터 한번 치는 것보다 0829 하면 자릿수치가 알아서 척척척 넘어가 주니까. 폐업은 안 했죠. 지나가시고. 환급계좌. 국세청 환급계좌 혹시 있으면 넣어주시는데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환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매입세액이 300이다. 그러면 200만 원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계좌 이런 거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본점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없죠. 없으면 지나가시고. 자, 그런데 지금 어디가 추가사항, 추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3일 패션의 추가사항에 요거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7번에 있는 거. 담당자 이메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맨 아래쪽입니다. 용산세무서장 직인 바로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주소 거기다 입력하겠습니다. SAMILI @ bill36524.com bill36524.com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2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와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할 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처라면은 발급받아야 되는 거래처라면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꼭 넣어야 되고 거래처 등록할 때도 또 회사 등록 메뉴에서도 우리 회사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이메일이 전송될 때 누구에게로부터 전송되어 왔는지 보내는 사람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요. 회사를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사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나한테 새로운 업체가 하나 주어졌어요. 일이. 자, 오늘부터 3일 패션 김건기 씨가 오늘부터 3일 패션 하세요. 오늘 거래처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 패션 사업자 등록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입력해 가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시험에서는 이거 다 입력하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회사 등록에서 조금씩 뭘 고쳐라. 거래처 등록에서도 뭘 좀 고쳐라. 이런 게 나오고요. 간혹 다 입력하라는 거 나와요. 신규 거래처가 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시험지에다 딱 줍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 입력하라. 자, 그러면 회사 등록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닫기 해서 나갑니다. 닫기 해서 나가면 다시 처음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은 회사 코드 안에다가 우리 회사가 3333이죠.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3333 그리고 엔터 치면은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이 이와 같이 딱 됩니다. 자, 그러면 3일 패션으로 로그인 됐으면 여러분 왼쪽에 회계라는 요 메뉴 전체 메뉴 찾으셔가지고 혹시 어떤 자료가 혹시 살아난 게 없는지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거래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있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서 또 실습을 해보시느냐 하면은 166페이지는 그 메뉴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고정예산 등록 이런 메뉴 박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초정보 오늘과 내일 첫 시간은 이것만 할 거예요.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것만. 이제 점차 여러분이 이 메뉴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이 메뉴를 뭐 미리 다 읽어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박스가 크게 보면 기초정보, 전표 입력, 고정자산, 결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2, 자금관리, 데이터관리 이렇게 8개 박스로 회계 메뉴가 구성되어 있구나. 예,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8페이지 보시면 환경 설정에 대해서 나와요. 환경 설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환경을 우리 회사의 처지에 딱 맞게 이것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면 전체 탭이 있고 회계 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 설정을 조금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똑같이 돼 있으면 고칠 필요 없겠죠. 자, 수행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보자 이거예요. 3일 패션은 의류 도소 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의 전표 입력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 계정 과목을 이렇게 고쳐보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회계라는 탭에 가서 기본 계정 설정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라 이거예요. 매출에서는 우리 회사는 의류 도소 매업이니까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기본으로 해놓고, 매출 채권에 가서는 외상 매출금을 기본으로 해놓고, 매입에 가서는 상품을 기본 계정으로 해놓고, 매입 채무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기본 계정 과목으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 1번만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행 1번. 그러면은 환경 설정 맨 꼭대기에 있어요. 기초정보관리의 맨 위에 회계, 여기 두 번째 탭이 회계입니다. 회계. 자, 기본 계정 과목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요거 기본 계정 과목, 이거를 매출은 상품 매출로 해라. 제대로 돼 있네요. 상품 매출 계정 코드가 401번이에요. 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제대로 돼 있네요. 108번 코드. 또 매입은 상품으로 해라. 제대로 돼 있네요. 146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해라. 제대로 돼 있네요. 251번. 안 고치면 되는데, 자, 우리는 한번, 그러면 너무 심심하니까 매출이 만약에 상품 도소 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 그러면 매출은 상품 매출보다는 제품 매출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품 매출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요 물음표 단추를 딱 눌러요. 눌러가지고 여기 부분 검색이라는 박스에다가 제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한번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제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들이 쫙 나오는데, 내가 찾는 게 제품 매출이다. 그러면 딱 선택하고 밑에서 확인하면은 제품 매출로 404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코드를 아는 사람이면 그냥 404 입력하겠지만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음표 단추에 있는 곳이 다 검색 기능이에요. 자, 401번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404 클릭하시고 401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랬더니 상품 매출 바뀌죠. 401번이 상품 매출, 404번이 제품 매출인 거죠. 자, 다음에 수행 내용 2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회계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을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라.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바꿔도 되겠죠. 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네, 카드 채권, 미수금이네요. 바꿔야 되겠네요. 자,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하래요. 네, 코드를 모를 때는 물음표 단추를 딱 눌러서 외상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외상 매출금 108번. 네, 커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마우스 쓰지 말고 그냥 엔터 치면 마우스로 확인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이건 맞네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설정이 있는데, 이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업종이나 우리 회사의 회계 규정에 맞추어서 맞추어서 뭔가 기본적인 설정을 바꾸고자 할 때 여기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닫아주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환경 설정에 관한 문제가 실습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실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는데 17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거래처가 이런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볼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 이거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할 텐데 하기 전에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라는 여러분이 메뉴에 가보게 되면 탭이 3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일반 탭. 일반 탭이라는 것은 매입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라고 해요. 일반 거래처. 그래서 코드가 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숫자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일반 탭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탭이 있어요. 이것도 코드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금융 탭은 뭐냐? 은행 거래처. 은행 거래처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탭이 있어요. 카드 탭은 뭐냐? 우리 카드 가맹점. 그리고 카드 가맹점만 카드 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사도 법인카드 만들잖아요. 예. 법인카드 만들려면 카드 업체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삼성카드 법인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삼성카드사하고 거래관계를 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카드 거래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소매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카드에 카드 가맹점을 맺어놔야죠. 그러면 그 카드사가 전부 다 거래처가 돼요. 그래서 카드 거래처를 카드 탭에다 입력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은 일반 거래처라는 얘기구나. 은행, 이거는 아까 금융 탭에 입력하면 되는구나. 카드, 이거는 시티카드하고 국민카드사는 카드 탭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금융. 거꾸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융이 아까 금융 탭이에요. 예, 금융이. 그런데 이 은행 이게 뭐냐 이거. 은행. 코드 체계가 벌써 다르죠. 일반이나 금융이나 카드 보면은 이 코드가 말이죠. 4자리 내지는 이게 5자리 나와요. 그런데 은행을 보면 100, 200 이렇게 나가요. 3자리밖에 안 됩니다. 은행은 거래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행을 여기다 등록하는 거래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은행을 등록하느냐? 우리 회사하고는 거래가 없지만 거래처하고 어떤 전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은행과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음 같은 거 받으면 그 어음에 결제은행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거래처는 아니야. 그래서 은행 같은 거 이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은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우리 메뉴에 여기 있는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하는 메뉴에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3개만 있는데 여기 은행은 여기다 등록하세요. 기능모음을 가면은 은행 등록인가요? 네, 여기 있어요. 은행 등록. 여기에 가면 코드 3자리로 하면서 무슨 은행 등록은 간단해. 은행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은행 이름만. 그래서 은행 등록이 제일 간단하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카드다 그러면 카드 번호 그 카드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넣어야 돼. 근데 우리 책에서는 자세히 주진 않았는데 책에서 주어진 정보는 다 입력하세요. 책에서 주어진 정보는 금융이다 그러면 금융에서도 이것이 그 예금 종류가 무엇인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거기 주어져 있죠. 그거 주어진 것은 다 입력하셔라. 네, 그러면 일반 거래처부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입력해 놓고 다 입력이 안 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네, 자 등록합시다.
등록하시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1번 가로 열고 주식회사 코디나라 엔터 사업자번호에서 엔터 101 81 74857 대표자 김행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한 거 주소 업태 종목 주소는 오른쪽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예. 기본적인 거는 그냥 여기다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입력하고 나서 거래처 하나하나씩 예, 여기 기본 사항들을 입력하셔도 좋고 거래처 하나하나씩 자세한 내용을 다 입력해도 좋은데 거긴 이메일 주소가 다 있을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 여기 4번에 있어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이메일은 비고에 넣었지. 이메일은 비고에 비고? 아니고 추가사항. 네, 추가사항이 여기 담당자 메일. 우리 책에서 3000번은 여러분들 앞으로 333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됩니다. 네, 같은 코드 쓰면 이 데이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귀찮으니까.